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랜만이죠? 요 며칠 방황 좀 했어요. 이건 조개찜입니다. 일주일 동안 올 한 해 참은 술 다 먹은 것 같아요. 맛있겠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0살 여자입니다. 오늘 조금 황당한 일을 겪어서 적어봅니다. 저는 남편과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부모님들과 꽤 오래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시부모님들은 집을 저희에게 주고 전라도로 내려가셨어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은 그냥 적당한 평수의 빌라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꽤 오래된 집이었는데도 도배장판만 바꿨는데 새집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고 들어왔으니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어요. 남편은 동갑이에요. 대학 졸업쯤부터 사귀게 되었으니 5년 정도 사귀고 결혼했네요. 남편은 결혼 전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었고 저도 벌이가 변변치 않아서 시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시부모님들과의 관계도 꽤 좋습니다. 저도 나름 싹싹하게 잘하고 시부모님들도 친딸처럼 잘해주세요. 가끔 한 번씩 전화 오셔서는 방구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냐? 맛있는 거 안 사주면 엄마한테 말해. 혼꾸녕을 내줄 테니까. 거꾸로 됐죠. 보통 시어머니들은 본인 아들 밥 잘 차려주라고 야단인데 말이죠. 이번 추석 연휴가 꽤 길잖아요. 그동안은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몇 달에 한 번씩밖에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겸사겸사 2박 3일 정도 있으려고 생각했었어요. 근처에 경치 좋은 곳도 많아서 여행 간다는 겸 가려 했었어요. 근데 며칠 전 시어머니께 전화드리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마라. 요즘 같은 때는 돌아다니는 거 아니다. 우리는 걱정 말고 집에서 푹 쉬어라. 그래도 어머니 추석인데 찾아뵐게요. 아니다. 오지 마라. 네 시애비랑 오붓한 시간 보낼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번에 오지 말라시는데 그러게. 뭐 이번에는 그냥 쉬지 뭐. 그래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조금 잠잠해지면 가자. 그래서 추석 당일날만 친정 갔다가 나머지는 다 저희 시간이었어요. 추석 다음날 금요일 저는 남편과 제 친구들을 만나서 술 먹었어요. 결혼 전부터 같이 어울리고 놀아서 종종 같이 한 잔씩 해요. 한 잔 거하게 마시고 2차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친구와 제가 가장 앞서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도중 갑자기 친구가 방순아, 저기 너네 시어머니 아니야? 어? 무슨 소리야? 전라도에 계실 분이 여기 왜 계셔? 아니야, 봐봐. 너네 시어머니 얼굴 독특해서 따가라. 맞아. 친구의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모도 그렇고 스타일도 굉장히 특이한 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옆에는 처음 보는 40대 남자가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서요. 뒤따라오고 있는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시어머니가... 엄마가 왜? 아니야, 일단 먹고 있어봐.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는 친구와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인꼬 부부입니다. 시어머니가 실수를 저지르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냥 아는 분이겠지. 내가 모르는 친척인가? 수십 년을 이 동네에서 사셨던 분이니 내가 모르는 친한 분인 건가? 불안한 마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엄마처럼 여기며 따랐던 그동안의 기억들이 다 거짓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지? 남편한테 말해야 하는 건가? 모르겠다, 나도. 일단 들어가 보자.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이세요? 방금 들어간 분들 몇 호로 가셨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저희 부모님인데 뭐 갖다 드리려고요. 304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썰당 모텔 304호로 와. 뭔 모텔? 술 먹어야지. 잔소리하지 말고 와. 여기 시어머니 있어. 뭐? 알았어. 뭔 상황이래? 그러게. 일단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자. 어머니한테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10여 분 뒤 남편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몰라 나도. 일단 벨 눌러봐. 벨을 눌렀더니 가운만 걸친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저희 엄마가 있다는데요? 잠깐 들어가 봅시다. 안으로 들어가니 닭다리를 뜯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뭐야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이 남자는 뭐야? 아니,
니들이 어떻게 여기? 이 사람 누구냐고. 당신 뭐야? 뭔데 우리 엄마랑 이런 곳으로 와?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해 이 자식아. 너 누구야? 아저씨 누구예요? 뭔 말이라도 하세요. 내 남자친구야. 뭐? 한 사람이랑 몇십 년을 살아봐라. 질린다. 엄마. 니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다 꾸며낸 거야. 이렇게 산 지 꽤 오래됐어. 네 아빠도 지금 다른 여자랑 모텔에 있을걸?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지금 걸린 것 때문에 막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말이 맞는 거냐고. 아빠한테 전화해본다. 해봐.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 어머니, 지금 너무 당당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 죄졌냐? 야들아, 서있지 말고 앉아. 닭다리라도 하나 뜯어라. 어머니,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처럼 살아도 돼요? 두 분처럼 저희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면서 그렇게 겉으로만 인꼬부부처럼 하고 다니고 그래도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복덕방 하는 사람이다. 복덕방 하는 인간이 왜 모텔에서 이러고 있어? 우리 엄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아? 허참. 허참? 허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몇 대 몇 하다가 쳐맞으려고. 당신 뭐 이렇게 뻔뻔해? 40대 같은데 환갑 넘은 사람하고 그러고 싶냐? 머릿속에 든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요동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먹던 치킨을 저 남자한테 던져버렸어요. 야 인간아, 네 엄마 뻘 되는 사람이야. 젊은 여자가 쎄고 쎘는데 40대가 60대를 만나? 그렇게 여자가 없어? 복덕방은 여자 꼬시려고 복덕방 하는 거냐? 당신 엄마가 보면 잘도 좋아하겠다. 에라이 추잡스러운 놈. 평생 늙은 사람들 만나고 다녀라. 엄마 앞으로 나볼 생각하지 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태어난 게 너무 역겨워. 토할 것 같아. 가자. 그러고는 모텔을 나왔습니다. 옆에서 친구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가 저럴 분이 절대 아니었어서 충격이 큽니다. 이제 시댁은 가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둘 다 이제 평생 안 보려고요. 남편은 저에게 내가 미안하다.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가족의 수치스러운 모습만 보여줬네.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엄마 아빠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 대신 장인 장모님에게 잘할게.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릴 거야. 남편이라도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는 물려받았지만 남편은 절대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오래 보낼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그 복덕방 어디요? 40대가 60대 만나는 거 대박이네. 엄마 뻘 아닌가? 연예인도 아니고 쇼윈도 부부였네. 원래부터 막장 시댁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인꼬 부부였다는데 저러니 충격이 크시겠어요. 외국도 아니고 저런 프리한 마인드로 산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동의하에 저렇게 산다지만 자식 교육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이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시댁은 정말 아예 가지 마시고 남편분과 오붓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고 30대 초반 동갑 부부입니다. 시댁에 밥 먹으러 가면 저만 작은 그릇에 밥을 줘요. 어느 정도냐면 적당히 5숟갈 뜨면 밥이 없어요. 저보다 2배 정도 되는 그릇에 다들 밥 먹고요. 일단 저는 키 170이고 몸무게는 59에서 60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 비해 잘 안 찌고 대식가예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요. 둘이서 치킨 3마리 시켜서 나눠 먹고 보통 2마리 치킨 시키고 피자라지 한 판 시켜서 먹으면 둘 다 적당히 먹었네 정도? 근데 시댁 가면 어머니가 저만 작은 공기로 줘서 처음엔 엥? 그릇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먹고 덮어서 먹었는데 어머니가 으유, 많이 먹지 말아라. 여자가 많이 먹어서 좋을 거 없어. 이러면서 훈수하시길래 어머니 저 혼자 밥 5공기도 거뜬해요. 원래 그렇게 먹어요. 배가 커서요. 이러고 웃고 더 먹어요. 시아버지는 세아가 잘 먹는다. 라면서 생선살 발라주고 고기도 밥에 얹어주고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만 유독 제가 먹는 게 아까운지 그러더라고요. 시댁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말하는데 가깝기도 하고 시댁 음식도 맛있어가지고 또 딱히 불편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라면 가서 밥 먹고 밥은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둘이서 차리시고 저희가 가면 다 세팅되어 있고 설거지는 남편이 하고 저는 시아버지랑 과일 깎아 먹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아들 옆에 가서 아들 안 힘드니? 엄마가 할까? 이러고 저한테 와서는
너는 눈치가 없니?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고 설거지는 네가 좀 하지. 밥 얻어먹었으면 밥값은 해야지. 이러세요. 원래 좀 시어머니가 얌체 같고 아들 사랑 끔찍하고 그래서 계속 숙이면 더 심할 것 같아서 그냥 말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먹으러 오라 하셨잖아요. 저도 귀해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니 아들 설거지 완전 잘해요. 라고 받아치니까 그 뒤로는 저한테 하라고 안 하고 남편이 해요. 밥 먹을 때 저를 괴롭히는 게 다양한데 뭐 맛있는 반찬 아들이랑 시아버지 쪽으로 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저는 찬밥 주고 어쩔 때는 젓가락 없고 그냥 숟가락으로만 먹으라고 하고 그날 반찬이 잡채에다가 갈비 또 밥 먹기 직전에 저한테 심부름 시키고 시아버지나 남편한테 맛있는 거 다 먹게 하고 저 오면 없는데 어쩌니? 이러고 남편이랑 시아버지한텐 더 있으니까 많이 먹어. 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나 남편이 커버 쳐줘서 별 문제 없이 먹을 거 다 먹으니까 아예 작은 밥 공기에 밥 주시네요. 그래서 일부러 거슬리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밥 퍼먹고 와 너무 맛있어요 하고 먹으니까 시어머니가 야, 너 자꾸 그럴래? 이러면서 극대노하시길래 아니 밥이 더 먹고 싶었어요 하니까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서 일어나서 안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마저 먹고 그날은 시아버지가 일찍 가라 하셔서 집 가면서 남편이랑 곱창 먹고 배 채웠는데 어제 시댁에서 또 오라시길래 안 간다 했다가 시아버지께서 시엄마가 화해하고 싶다고 하니까 와달라 해서 갔어요. 한우 세트 사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번엔 남편이랑 똑같은 그릇에다가 주셨는데 참나 밥그릇 밑에 반 정도가 물을 잘라서 무로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알게끔 괴롭힌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을 와그작 씹었더니 남편이 엥? 자기 뭐 먹어? 이래서 응? 아 자기 밥 밑에 무 들어있을 거야 나 그거 먹어 하니까 밥을 막 뒤지더니 엥? 없는데? 나만 주신 건가 보네. 어머니 저는 생무는 좀 그래서 못 먹겠어요 하니까 시아버지가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자꾸 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 안 오면 죽는 소리 나야 되고 정말 이상하다.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꾸 유치하게 군다. 동네 창피하고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다 정말. 라면서 막 윽박 지르고 시어머니는 우시면서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하시라고 하고 자리 파하고 집에 왔어요. 시아버지가 전화와서 어머니한테 단단히 일렀으니까 다음부터 치사하게 먹는 걸로 안 그런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둘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계좌로 돈 보내준다더라고요. 거절했는데 기어코 보내셔서 그거로 족발보쌈 시켜 먹었어요. 시어머니한텐 연락 없고 저도 안 했고 남편도 앞으로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고생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로 저 차별하는 건 알았는데 물을 깔아놨을 줄이야. 이거 예전에 무슨 TV에서 본 것 같은데 참나 그냥 웃겨요 이제는. 이번 주 주말에 시아버지랑 애견 카페 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 만나지 말라고 한다네요. 다들 시댁에서 밥 잘 드시나요? 댓글입니다. 실제로 저런 집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 언니 시댁도 형부 앞쪽에만 맛있는 반찬 몰아주고 언니 앞쪽엔 다 야채뿐. 고기 좀 집어먹으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눈치 주면서 넌 여자애가 육식을 해서 어디다 쓰냐? 그러고 언니가 처음엔 저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어쩌다 부모님이 들으셔가지고 형부 집에 오면 똑같이 해주니까 형부가 집에다 일렀는지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이 대접 왜 안 해주시냐고 따지고 참 세상에 이상한 것들 많아요. 저는 시댁 가면 식구들이 좀 많아요. 바쁠 때 아버님 밥, 신랑 밥, 신우들 밥, 애들 밥 바쁘고 나면 마지막 언저리쯤에 어머님 밥과 제 밥이 퍼지는데 진심 그릇이 없으니까 마지막 밥은 장난감 같은 아기 밥그릇에 밥이 퍼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밥을 푸시고 제가 그릇을 나르는데 차마 장난감 그릇에 담겨있는 밥을 어머님 드릴 수 없으니 제자리에 놔두면 신랑이 얼른 자기 밥과 제 밥을 바꿔서 먹어요. 그리고 다음에 시댁에 밥 먹으러 가면 찬장 깊숙이 들어있던 새밥 그릇이 꺼내져 있어요. 자기 아들이 또 장난감 그릇에 밥 먹는 모습을 차마 볼 수는 없으셨겠죠. 저희 시어머니도 이런 사람인데 시댁 가면 반찬 그릇 그 여러 개 담을 수 있게 이어진 반찬 그릇을 사용하는데요. 제 반찬만 사한 거 줍니다. 아니면 꼬다리나 짜투리 같은 것만 주고 밥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무는 아니지만 제 밥 아래쪽 반절이 보리밥이었고 위에 반만 쌀밥이었어요. 그런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도 밥 가지고 그러는 시엄마 이야기 많이 들어요. 공감되네요. 올 시모도 저런 편이에요. 내가 한번 시모 때문에 빡 돌아서 남편을 가루가 되도록 탈탈 털어버리면서 시모 짓거리 다 말하면서 엎어버렸어요.
이런 음식물 처리 같은 대우받고 살게 하려고 나랑 결혼했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우받는 거 처음이야. 이혼하자. 이혼하면 시모도 안 봐도 되니 이혼하자. 어머니랑 둘이 행복하게 살지 왜 날 끼워서 이런 뭐 같은 일을 겪게 하냐? 막 발광을 했어요. 어머니 그러고 잠은 잘 주무신대? 연세 드시면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기대해도 좋아. 라면서 막 퍼붓고. 시모가 전화로 또 긁길래 어머니 저희 부부 아무 문제 없는데 어머니 이러는 거 지긋지긋해서 이혼하려고요. 라고 하고 끊고 차단해버렸더니 식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후로는 엄청 눈치 보고 남편은 아예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저랑 최대한 만날 일 없고 전화도 통화 안 하게 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저보고 한심하대요. 그런데 진짜로 아무리 되짚어도 제 잘못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여주려고 해요. 분명 싸움은 나겠지만 지금 심정이 복잡해 간추려 못 쓰겠네요. 긴 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 남편도 일찍 집에 오고 큰아이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하고 저도 먹고 싶어서 남편을 졸랐어요. 같이 큰 고깃집에 갔어요. 가서 고기 시키고 남편은 굽고 저는 챙겨온 이유식 작은아이 먹이고 있었어요. 간간히 큰애가 칭얼거리면 고기 잘라서 주고 애 울까 싶어 달래고 정작 고기 한 3점인가 먹었을 거예요. 남편은 그 사이 실컷 구워서 술도 한잔 시키고 다행히 작은애는 먹으면 바로 자는 편이에요. 큰애도 폰 지어주니까 조용해지고 고기 얼마 남지도 않아서 1인분 더 시키자 하니까 남편이 투덜대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시켰어요. 원래 자기 배부르면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포기했어요. 아마 여기까지면 괜찮았을 거예요. 배부르게 잘 먹었다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 심보가 이상한가 봐요. 문제는 제 옆 테이블에 어떤 부부가 들어오면서 말썽이 생겼어요. 좌식 테이블 2개 붙여놓은 고깃집이었어요. 사람도 꽤 많았고 비어진 곳이라 앉았나 봐요. 그쪽은 남녀 둘의 애기 하나. 처음엔 애기 보면서 저 집도 힘들겠다 이러고 말았어요. 저희 고기가 먼저 나와서 굽기 시작하고 얼마 뒤에 그쪽도 고기가 나왔어요. 괜히 같은 애 키우는 집이라 시선이 갔어요. 사실 심심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제가 구워놓은 고기 계속 집어먹으면서 술 마시느라 바빠서 티 안 나게 구경했어요. 식사 때라 그런지 그쪽도 남자가 고기 굽고 여자가 무슨 작은 통에 든 이유식으로 애기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저랑 상황이 다르네요. 남자 밥 먹으면서 계속 여자한테 쌈을 싸주더라고요. 진짜 쉴 새 없이 싸주고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고 가게가 좀 소란스러워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둘이 계속 얘기도 나누고요. 그러다 남자가 남은 고기를 다 굽더니 아기를 받았어요. 여자는 그제야 공깃밥 열어서 밥을 먹으면서 간간히 남자한테 쌈을 싸주더라고요. 그거 바라보는데 기분이 진짜 묘했어요. 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처지인데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고기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별반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기다 대놓고 남편은 적당히 먹어. 언제까지 먹을 거냐? 라고 타박하더라고요. 자기 술 다 먹었다 이거죠. 밥맛도 떨어지고 그대로 젓가락 놓으니까 또 구박해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왜 시키냐? 랍니다. 진짜 목 끝까지 말이 새 나왔는데 애들도 있고 해서 참았어요. 집에 와서 애들 재우고 심란해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있는데 와서 시비를 겁니다. 표정 왜 그따위냐? 기껏 고기 먹여놨더니 사람 불편하게 왜 틱틱대냐? 거기서 터졌어요. 제가 하소연했어요. 당신 고깃집 가서 뭐 했어? 그렇게 배 터지게 먹을 동안 내가 몇 점이나 먹었는지 알고 있냐? 애가 둘이면 1명 정도는 당신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다 싫으면 나 먹을 때는 가만 놔둬도 되지 않아? 왜 매번 뭐 먹으러 가면 폰 보느라 바쁘고 술 먹느라 바쁘다가 지루해지면 빨리 일어나자고 재촉하는 거야? 남편은 저를 어이없게 바라보더니 성질내더라고요. 욕은 안 하고 그냥 얼굴 시뻘개져서 기껏 생각해서 귀찮아도 좋은데 데려가줬더니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배가 불렀네. 옆 테이블 봤냐? 거긴 남자가 계속 쌈 싸주더라. 못 먹는 거 뻔히 아니까 챙겨주더라. 당신은 그런 거 해봤어? 집 앞 지가 못 먹는 건 병구 아니냐? 너가 애야? 왜 딴 집이랑 비교해? 그럼 나도 비교할게. 그 여자 못 봤냐? 애 낳고도 그리 날씬하더라. 너는 뭐냐? 너는 나 쌈 한번 싸준 적 있냐? 저 그리 뚱뚱하지 않아요. 그래, 그 여자 말랐어요. 그래도 저도 아직 50대 몸무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때 쌈 몇 번 싸주다가 낯간지럽게 뭐야? 치워라. 라고 해서 이제는 안 주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큰 걸 바랬나요?
정 애보기 싫으면 같이 좀 대화라도 하면서 놀자니까 제가 먹는 게 너무 느리다 하고. 당연히 느리겠지. 자기는 내가 애 먹일 때 실컷 다 처먹은 후니까. 저보고 욕심 많은 년. 배가 쳐 불렀다. 내가 너한테 고기 구우라고 시켰냐? 쌈을 싸달라고 했냐? 지 혼자 다 먹지도 못할 거 꾸역꾸역 시켜먹고 살만 쪄놓고 다시는 고깃집 데려가나 보자. 라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네요. 항상 이랬어요. 서운해서 말하면 잔소리 한다고 듣기 싫다 하고 싫은 말하면 그대로 피해버리고 더 화를 내버려요. 조곤조곤 설명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화도 내봐도 끝까지 제가 못된 여자네요. 그렇게 혼자 식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쁜 걸까? 내가 욕심부린 걸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남편 말 중에도 맞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혼자 고기 잘 구워 먹고 배부르게 기분 좋게 집에 왔었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많이 서러워요. 진짜 서러워요. 생각해보니 결혼하기 전 내가 꿈꾸는 가족은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오손도손 대화하고 서로 입에 넣어주고 이런 걸 꿈꿨던 것 같은데 어느새 너무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우울하네요. 맥주 마시다 쓴 글이라 횡설수설해요. 생각해보니 남과 비교한 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기껏 기분 좋게 외식하고 온 남편이 제가 틱틱댄 걸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서럽네요. 제가 잘못했다면 남편에게 사과하려고 해요. 반대라면 제 입장을 이해시켜주고 싶어요. 나도 고기에 술 먹을 줄 아는데. 댓글입니다. 그 와중에 남의 집 와이프 날씬한 건 캐치했어. 소름. 내가 날씬하고 예뻤으면 너랑 살겠냐고 하시지.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딱 님 남편 같은 사람 봤어요. 애엄마는 애들 둘 밥 먹이느라 한 수저도 못 드는데 앞에 앉은 남편 놈은 느긋하게 핸드폰 보며 밥 먹고 반주하고 불판에 고기 몇 점 안 남기고 다 처먹더니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 히히덕거리고 애엄마 겨우 애들 밥 먹이고 몇 점 안 남은 고기랑 된장찌개에다 허겁지겁 밥 먹더만요. 그거 보고 우리 시댁 식구들 다 욕합디다. 남자 못됐다고. 여자가 밖에서 나온 애들도 아닐 텐데 저러고 사는 여자도 불쌍하다고. 우리 집 남자들 절대 저러지 말라고. 에휴, 마음이 아프네요. 님 남편이 애 안 봐주고 부인 안 먹여준 거 말고 애초부터 더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몇 번이나 나오는 저 단어. 고깃집에 데려갔다? 기껏 고깃집 데려갔더니 다시는 데려가나 봐라? 대체 이게 뭐죠? 고깃집을 데려가는 게 남편의 권한이고 여자는 남편이 데려가 줘야만 갈 수 있는 고깃집에서 황송하게 고기를 먹는 거예요? 나 참. 지금 님 남편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는 마누라니까 라고 생각해서 저리 하대하고 종부리듯이 하는 모양인데요. 그만해요. 알아주지도 않는 고생하면서 종대접 받지 말아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일 나가세요. 돈 벌고 고기 사 먹고 회식도 하고 술도 마셔요. 사람답게 사세요, 제발. 지금 님 남편한테 찌들고 세뇌되어 있어요. 맨날 그렇게 집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들한테 치이고 남편한테는 대접 못 받는, 그 대접 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게 세뇌된 거라고요. 님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어요? 아니잖아요. 귀한 딸이잖아요. 제발 정신 차려요.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요. 내일 남편한테 애 둘 다 맡기고 아침부터 외출하세요. 남자도 아이들의 아빠예요.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죠. 가만 놔두고 엄마가 알아서 애 보고 키워주니까 어딜 가든지 자기가 애 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애가 둘이니까 어딜 가게 되면 큰애는 무조건 아빠가 보게 하세요. 당신이 밥 안 먹이면 큰애 쫄쫄 굶게 되는 거고 나중에 배고프다 그러면 당신이 애 밥도 따로 챙겨 먹어야 할 테니까 한번 먹일 때 제대로 잘 먹이라고 하세요. 후기입니다. 딱히 후기라고 할 내용은 없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댓글에 감사의 말이라도 전하려고 남깁니다. 우선 글은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계속 대면대면하다 오후 느지막이 보여줬어요. 뭐냐고 묻길래 그냥 읽어봐라 했고요. 그렇게 한참 읽던 남편 얼굴이 점점 벌개지길래 또 화를 내겠구나 생각했어요. 어제 맥주 마시며 생각나는 대로 막 써내려간 탓인지 글 중에 처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남편이 그거 보고 이게 할 소리냐? 처먹어? 라며 성질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지 말고 달린 댓글들을 보라고 그랬더니 다 쓸데없다며 꼴도 보기 싫다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으로 주소를 보내놨어요. 한번 읽어는 보라고. 답변도 없고 연락도 없고 해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네요. 받으니까 꽤 시끄러웠어요. 이미 술은 잔뜩 취했고요. 대충 읽어봤어.
아무리 그래도 욕먹이니까 좋냐? 그놈의 쌈이 뭐라고 겨우 먹는 걸로 이러냐? 알았어. 다음에 싸줄게. 네 말이 맞아. 미안하다. 이러다가 다시 화내다가 또 비꼬다가 미안하다 했다가 또 뭐라 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남편 술버릇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기억도 못할 일이라 잠자코 듣고만 있었더니 그냥 끊어버리네요. 그래도 댓글을 어느 정도 읽어보기는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조만간 맨정신일 때 다시 대화 나눠보려고요. 전화 끊고 집안일 대충 해두고 앉아서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상했어요. 남편이 내가 서운한 게 이상한 거다 하니까 조언을 얻고 싶어 올린 글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화내주실지 몰랐어요. 식당에서도 집에서 싸우면서도 아까 전화 받으면서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댓글 읽으면서는 오랜만에 울어봤네요. 지금 속이 다 시원해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지금은 작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개월수만 차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애를 맡기려 하는데 큰애가 아빠한테 가기 싫어해요. 작은 애는 하도 손길이 거칠어서 제가 불안해서 못 맡겼어요. 이제는 그 마음 좀 내려놓고 작은 애라도 챙기게 해볼게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이었어요. 좀 무뚝뚝하고 쌈 다정하게 안 먹여줘도 익은 고기는 항상 제 앞에 먼저 덜어주곤 했었어요. 점차 바뀌고 바뀌다 오히려 제가 점점 길들여진 것 같아요. 데려가줬다. 이 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전 조금 충격받았어요. 그건 서운하지도 않고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은연중에 저희 사이가 보였던 거였네요. 다들 답답해 하시는데 당장 속 시원한 얘기가 없어서 죄송해요. 그냥 앞으로 제가 제 자신을 좀 더 챙길게요. 항상 셋째까지 낳자고 하는데 그건 절대 못하겠고 빨리 다시 직장 구해서 애들 키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짜봐야겠어요. 다음 주말엔 무슨 소리를 듣든 애들 맡기고 혼자 외식하고 올래요. 여러 말씀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몰랐던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가족보다 따뜻한 님들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6살 아들, 4살 공주 둘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적당히 신혼 즐기다가 아들 하나 낳고 예정보다 빠르게 찾아온 둘째가 쌍둥이라 일타 쌍피로 셋째까지 한 방에 해결됐네요. 매번 눈팅만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글을 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글재주도 없고 사이다 우기 보면서 대리만족하며 미루다가 결국 어제 빵 터졌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굉장히 금술이 좋으신 시부모님 덕분에 30대에서는 나름 보기 드문 4남 2녀 6남매 집안 며느리입니다. 딸, 아들, 딸.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신우도 결혼 전부터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제가 3남매 중 첫째라 막 챙겨주는 언니가 없어서 그런지 신우가 챙겨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다 과묵하시고 딱히 접점이 없어요. 늦둥이 아가씨는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말랑해서 보고 있으면 동생 같고 귀여운데 문제는 형님입니다. 남편이 아들 중 막내라 위로 형님만 3분 계세요. 다 괜찮은데 결혼 초부터 첫째 형님이랑 유독 마찰이 잦았어요. 다들 집도 가깝고 형제들끼리 사이도 좋고 해서 제사 때도 하루 일찍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여름 휴가 때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첫째 형님이 항상 스트레스예요. 어제 첫째 신우가 온다고 해서 주말 겸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요. 귤이라도 한 박스 사가려고 잠깐 마트에 들렀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통 큰 치킨이 팔길래 몇 마리 살까 하다가 좀 수고롭더라도 내가 튀기면 되지 싶길래 남편이 손질해주기로 하고 삼계탕용으로 나온 작은 닭 2마리 묶어서 싸게 파는 걸 몇 모금 샀어요. 남편이 맥주도 한 캔 하면 좋겠다고 하길래 맥주도 한 박스 사고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애기들이랑 조카들 잘 먹겠다 싶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직접 튀겨서 먹인다는 뿌듯함 같은 것도 한몫했고요. 네가 귀찮은 일을 만든 거다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저희도 보통은 시켜 먹고요. 다 같이 모이는 김에 튀긴다 했던 거라고 변명해봅니다. 아무튼 어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야식 겸 닭을 튀겼어요. 형님들이 도와주신다는 거 제가 버린 일이라 아니라고 남편이랑 둘이 뚝딱뚝딱 했어요. 제사 때 쓰는 커다란 튀김기 꺼내서 튀기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조카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이 25명 정도 되는데 다리 한 짝 날개 한 짝씩은 먹이자 싶어서 닭만 12마리를 샀어요.
닭가슴살만 먹는 애들도 있던데 우리 집 애들은 저랑 신랑 닮아서 닭다리 날개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실에 상만 4개를 펴고 싸울까봐 애들 전부 각자 그릇에 닭다리랑 날개 하나씩 뜯어서 놔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10분도 안 돼서 딸내미 둘이 쪼르르 오더니 첫째 형님 아들이 셋째 형님 아들 닭다리를 뺏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진짜 난장판이었고 저는 첫째 형님 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사이좋게 먹으라고. 숙모가 다리랑 날개 모두 한 개씩 나눠서 줬는데 왜 동생 거 뺏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큰형님이 원래 방구가 닭다리 좋아해. 양보할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거예요. 셋째 형님이 워낙 순한 분이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조카만 달래시길래 제가 여기 애들 대부분 다 닭다리 좋아할 거고 저도 그거 알아서 일부러 닭도 넉넉하게 튀겼다고 싸울까봐 하나씩 나눠주기까지 했는데 동생 걸 억지로 뺏었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제 잘못이래요. 애들은 다 닭다리 좋아하는데 그걸 알면 닭다리만 사와서 튀기지. 왜 삼계탕용 작은 닭을 튀겼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인스타에 한 번씩 애기들 간식 같은 거 해서 먹이거나 하면 올리거든요. 동생네 딸 둘이 집에 놀러왔을 때 애들 것만 해서 닭다리살을 튀겨서 먹인 적이 있는데 그걸 또 보셨나봐요. 인스타 친구가 아니라서 상상도 못했는데 약간 소름도 끼치고 친정 조카는 닭다리만 튀겨서 먹이고 시집 조카는 차별하네.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나쁜 사람 된 기분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집 근처 마트가 마감쯤 되면 40-50% 세일을 자주 해요. 저희 애들이 닭다리 윙봉 좋아하니까 세일하면 냉동실에 몇 팩 사다 놓고 에어프라이어에 양념해서 돌려주는데 그때도 마침 사둔 닭다리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 먹일 겸 겸사겸사 놀러온 김에 해서 먹인 거였어요. 물론 솔직히 친정 조카들이 예쁘기는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같이 먹고 자고 놀러 다니던 금쪽 같은 내 동생이 낳은 조카인데 진짜 내 자식이 자식을 낳았네 싶고 그래요. 근데 저 가끔 형님들 조카 종종 놀러올 때도 간식 같은 거 차별해서 먹인 적 없고요. 심지어 그래도 시집인데 말 나올까봐 더 신경 쓰기도 해요. 냉동식품 같은 거 안 먹인다든지.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울해서 울컥했어요. 지면 안 된다는 마음에 조목조목 따지니까 동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척 생색만 낸다. 늘 분란을 만들어. 라면서 소리 지르다가 짐 챙겨서 나가셨어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급하게 쫓아가셨는데 괜히 오랜만에 모여서 그놈의 닭튀김 때문에 분위기 싸해진 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시부모님이랑 형님이랑 다 괜찮다고 제 잘못 아니라고 해주셨고 다시 먹던 닭 먹으면서 잘 풀렸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나랑 방구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이제 시댁 행사 때도 안 갈 거야. 남편은 하지 말라고 화내고 시부모님도 안 부르면 된다시는데 그래도 큰아들이고 큰며느리인데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나 싶기도 하고 친정 조카였으면 제가 닭다리를 사갔을까요? 전화 와서도 그놈의 닭다리 타령을 하니까 제가 진짜 은연중에 차별을 했나 싶기도 해요. 누워있다가 생각할수록 생각이 꼬이는 느낌이라 한번 올려봤어요. 약간 투닥거린 적은 있어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심장도 자꾸 두근거리고 답답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댓글입니다. 다들 사과할 거 없다는데요? 형님, 애도 아니고 우길 거룩이에요. 솔직히 기분 확 상했었는데 모두들 제 잘못 아니라고 그러셔서 넘어가는 거예요. 형님이야말로 이번 일 반성하시고 다신 그러지 마세요. 막말로 시집 안 왔으면 저랑 남남인데 지킬 건 지켜야죠. 저도 사과는 됐고 앞으로 조심했으면 하네요. 애들도 키우면서 지킬 건 지켜야죠. 하고 끊어요. 본인이랑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이제 시댁 행사 때도 안 올 거라고? 사과는 형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오곤 안 오곤 나와는 아무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내가 닭 튀기는 동안 형님 그렇게 다리 먹이고 싶으면 슈퍼 뛰어나가서 사왔으면 됐을걸.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왜 불만이세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마요. 순한 사람들 사이에 왕처럼 살다가 바른 소리하는 막내 동서 들어오니 빡치나 봐요. 가족한테 왜 일진짓인지. 미안하지만 큰며느리가 장손 인성을 개망나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거 저 상태로 크면 사랑구실 못해요. 사과를 하면 정말 잘못이 되는 거죠. 당당히 말하세요. 오시던지 말던지 그건 형님의 선택이니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저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가 남의 음식 욕심내면 어른으로서 가르치는 게 맞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그릇된 행동이란 걸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게 어른이니까 하는 거죠. 오히려 형님이 아이에게 이기심을 가르치는 건 아닌지 고민하셨으면 해요. 주변에 물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과연 형님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꼭 물어보세요. 라고 보내세요. 아니 형님이란 작자 완전 무개념이고 지는 무슨 시댁 사람들이 더 친근하고 예뻐 보이는가 보네요. 하는 걸 봐서는 지도 시댁 맏며느리 짓 하기 싫어서 겁나 꼼수 부리는 거로밖에는 내 눈은 안 보이는데 당연히 자기 핏줄이 자기 형제 조카가 더 이뻐 보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는 안 그런 줄. 지도 만약에 남편네 조카와 자기 친정조카 중 한 조카에게만 상품권 준다면 지도 냉큼 자기 친정조카한테 줄 거면서 지는 아닌 척하고 있네. 아니 그렇게도 지 자식이 귀하다면 그까짓 거 요즘에 치킨집들 닭다리 날개 위주로 튀겨주는 집들도 많던데 그거 끽 해봤자 2만원도 안 들어갈 텐데 이것만 먹고 엄마가 집에 가면 닭다리 치킨 시켜주겠다고 하겠다. 형님은 지가 꼴에 맏며느리 짐지기 싫었는데 이참에 안 줘도 되고 남은 며느리들만 화목하게만 잘 지내면 시부모님도 그걸 더 바라시겠다.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폐짓 따위 하는 며느리는 시부모님도 싫어하지. 후기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톡선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댓글 몇 개 달릴 줄 알았는데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작이라든지 안 믿기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네,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본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남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는 점, 언제나 세상 어딘가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랍니다. 전부터 마찰이 잦았다고 했던 것도 대충 말해보자면 첫째 형님네 아들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아요. 여름에 계곡에 갔을 때 혹시나 해서 애들 튜브를 전부 노끈으로 엮어서 평상에 고정시켜뒀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계곡에서 한번 떠내려갈 뻔했던 걸 거기 계시던 다른 아저씨가 구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 없었으면 저랑 동생은 물에 빠져서 큰일이 날 수도 있었겠죠. 그 이후로 저희 집은 항상 아이 동반해서 물가에 가면 꼭 튜브랑 엮을 끈을 챙겨요. 저도 처음 시댁 여행에 참여하면서부터 우리 애들 튜브 먹는 김에 하는 마음으로 바다 계곡 등등 갈 때 노끈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한 소리 하셨던 분이에요. 사람도 많고 노는 지역이랑 깊은 지역 나눠져 있는데 유난이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묶었어요. 애기 아빠가 같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애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사실 애들 사고 나는 건 진짜 아차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점심쯤 고기 구워서 먹이려고 애들더러 나오라고 부르고 초딩 조카 몇 명이 이따 라면 먹는다고 더 노는 와중에 일이 터졌어요. 첫째 형님네 아들이 셋째 형님 딸이랑 동갑인데 셋째 형님 딸을 놀린답시고 가위로 노끈을 잘라서 밀어버린 거예요. 깊은 쪽으로. 다행히 계곡이 사람 노는 계곡이라 돌담 같은 게 쌓여 있었고 떠내려가는 와중에 걸렸길래 식겁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때는 셋째 형님도 너무 놀라서 화내셨고 저도 그때 무서웠던 기억이 나서 숙모가 위험할까봐 끈으로 묶어뒀는데 그걸 왜 잘랐냐고 좀 다그쳤어요. 그때도 첫째 형님은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 계곡에서 괜히 끈을 묶었다가 푸니까 애들이 더 겁을 먹는 거라고 그렇게 감싸고 키우면 안 된다고 저한테 되려 화내셨어요. 물론 어른이 빠져서 잘못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뭐 이것 말고도 제 선에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이 많았어요. 아무튼 오늘 일어나서 글 찬찬히 읽어보고 배대까지 확인한 다음 연락을 드렸어요. 내용을 외우려고 몇 번 곱씹어 보기도 했고요. 형님, 이전부터 방구랑 방순이 너무 감싸고 도시는데 그거 정말 올바르지 못해요. 남의 것은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는 거고 생활하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가르치셔야죠. 시댁 안 오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제 탓하지는 마세요. 형님 주변에도 물어보시고 정말 이게 다 제가 만든 분란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님이 유리하게 말씀하셔도 사건 자체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과도 못해요.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그냥 넘길게요. 댓글처럼 냉정하게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말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화낼 줄 알았는데 그러고 끊더니 문자도 전화도 없네요. 혹시나 이 글을 보셨을까요? 시댁 식구들 전부 제가 가끔 네이트판 이야기를 해도 별 관심도 안 가지시고 모르는 눈치던데 친정조카가 더 예쁘다고 써둬서 약간 걸리지만 뭐 이해해 주시겠죠. 글 자체는 수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별 반응도 다른 결론도 없는 후기라서 죄송하네요. 저의 현실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사이다가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이다였네요.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고 마음도 진정이 됐어요. 착한 병이 아니라 신경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변명해 봅니다.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갑자기 많이 차가워졌는데 모쪼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시 눈팅러로 돌아갑니다. 썰닭입니다. 오늘은 4편 준비해봤어요. 시간이 꽤 길죠? 요즘 사실 영상 만드는 게 질려버렸어요. 전에는 그냥 만드는 자체가 재밌었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영상 만드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이것저것 포기한 것들이 많아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술 먹는 것도. 편해 보이시겠지만 쉬는 날이 따로 없어서 일하는 시간은 직장인 2~3배 될 거예요. 근데 요즘 어차피 잘 안 되니 술 한 잔씩 마셔보는데 좋더라고요. 이참에 먹방으로 바꿔버릴까 싶다가도 제가 맛있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맨날 푸념만 하는 썰닭이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잘 된다 하라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잘 된다, 썰닭 잘 된다. 그렇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썰닭 파이팅!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